오늘은 프로이트의 성이론 30강 근친상간적 환상입니다. 이 근친상간적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어떤 성적인 환상,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나나 여동생에 대해서 혹은 오빠에 대해서 남동생에 대해서 연정을 품는 것, 그런 생각을 근친상간적 환상이라 합니다. 어릴 적이나 사춘기 때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해 지나치게 연정을 품는 사람들, 특히 그런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서 히스테리성 신경증을 앓게 되어서 연애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런 여성들은 근친상간적 환상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형제 자매나 특히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끊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독립개체로서 되도록이면 분가해서 부모를 떠나 생활하는 것이 정신건강, 특히 성생활에 좋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짝을 만나서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결혼을 통한 성생활이 결코 순탄치 못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그럼 교재에 들어가서 오늘은 8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The nearer we come to the deeper disturbances of the psychosexual development, 그 다음에 심표를 찍는 게 좋겠어요. The more easily we can recognize the evident significance of the incestuous object selection. 여기서 disturbance, 장애죠. 어떤 정신적 질환, 병을 disturbance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 불편한 데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아픈 데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심리적 발달의 보다 심각한 장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모이질이 보다 쉽게 우리는 대상 선택, 즉 근친상간적 대상 선택의 뚜렷한 의미,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성심리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 질환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 성심리 발달의 장애라는 것은 신경증 환자를 말합니다. 신경증 병 증세를 말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특히 심각한 경우의 신경증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쉽게 그 환자는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한 연정을 품고 있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상 선택을 근친으로 하면 안 되겠죠. 사실 근친, 결혼, 사촌 이런 것도 유전학적으로는 안 좋답니다. 그런 근친에 의해 태어난 자식은 안 좋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질병도 많고 그런 것은 이미 증명된 사례가 많습니다. As a result of sexual rejection, 그 다음에 심표 이름 찍어주면 좋겠죠. There remains in the unconscious of the psychoneurotic a great part or the whole part of the psychosexual activity for object finding. 성적 거부의 결과로서 신경증 환자의 무의식 속에는,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는 하는 것이 부사 엉키고, 그 다음에 there remains, there는 허사고, there remains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뭐냐면은 a great part 혹은 the whole of the psychosexual activity가 됩니다.
for object finding. 대상 선택을 위한 대상 선택이란 뭡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가 섹스를 해야 되겠죠. 또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또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찾기 위한 성심리적 활동의 어그레이파 상당 부분 내지 아니면 전체 부분이 신경적 질환의 무의식 상태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거부의 결과로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건친 연애를 못 하잖아요. 건친 섹스 애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어떤 식으로는 못 하게 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그래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생각은 많은데 건친과의 사랑이 안 나눠지면은 신경증에 걸리거든요. 그걸 이제 히스테리를 한단 말이에요. 히스테리에 걸려가 그런 히스테리 환자의 무의식의 저면에는 뭡니까? 짝을 찾기 위한 성적 활동의 상당 부분이나 어머는 전 부분이 그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성적 거부를 해버리면은 거부는 해서 건친이 안 이루어져도 짝을 찾는 활동은 상당히 내지 찾는 활동은 혹은 전체 부분 찾는 그 홀 파트가 남아 있겠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이 억눌러질 따름이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사촌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연애를 하겠느냐. 그 억눌려지는 거예요. 리플레스는 거죠. 그 그대로 남아 있지. 사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Girls with an excessive need for affection and an equal horror for the real demands of the sexual life. 까지가 주어보고 동사는 experience입니다. 경험하다는 동사 experience. An uncontrollable temptation on the one hand to realize in life the ideal of the asexual love and on the other hand to conceal their libido under an affection which they may manifest without self-reproach. 여기서 asexual love 어란 것은 히라보에서 온 것인데 없는 without 혹은 not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지 않은 사랑,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플라톤적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도한 남자가 이제 아내의 추궁을 받으면은 나는 그 외간 여자하고는 플라톤적 사랑을 했다. 쉽게 말하면은 뭐 뽀뽀하고 뭐 섹스하고 이러지는 안 했다 이거지. 정신적으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asexual love라고 합니다. 비성적 사랑. 그 과도한 애정의 욕구가 있는 여자들, 이게 문제입니다. 뭐 과도한, 쉽게 말하면 성욕이 강한 여자란 말인데 그런 여자가 성이 만족되면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과도한 성욕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과도한 성욕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외도를 여자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게 들통이 안 납니까? 이게 문제거든. 이게 여기서 뭐냐면은 뭐든지 과도한 게 문제예요. 지나친 것 그게 병이 되거든. 그러니까 excessive need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애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가진 여자들, 그것은 여기 여자지요. 뭐 결혼한 여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unequal horror for the real demands of the sexual life. 성생활의 실제적 수요. 뭐 예컨대 20대는 일주일에 3번, 4번, 뭐 30, 40대는 2번, 3번, 5, 60대는 1번, 2번, 70대는 한 달에 2번, 3번, 뭐 이렇게 되게 의사들이 구원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real demand예요. 섹스는 해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이 섹스하는 것을 섹슈얼 라이프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생활에 실제적 디맨드, 수요, 해야 되는 것, 요구되는 것에 대한 똑같은 공포라는 겁니까? 앞에 나온 excessive가 equal입니다. 똑같은 지나친 공포를 가진 여자. 그러니까 애정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즉 섹스는 하고 싶은 마음은 막 넘치는데 이게 이제 되면 되는데 그런 여자가 안 될 때 뭐가 됩니까? 똑같은 공포가 생기죠. 그 실제적 수요에 대한 공포. 이 말이야. 현실은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런 요구를 가진 사람이 만족이 안 되면 뭡니까? 왜 만족이 안 됩니까? 대개가 겁이 나서 안 되거든. 한번 실현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근친적인 생각을 안 품는 수는 없지만 좀 품다가 잘 이렇게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지나치게 품었는데 그게 안 돼가 너무 눌려 있거나 이러면은 말이야, 성생활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성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과도한 공포가 생기거든. 이런 여자들은 experience an uncontrollable temptation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주체할 수 없는, 즉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냐? 이 temptation, 유혹을 수식하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to realize in life the ideal of the asexual love. 비성적 사랑의 이상을 삶 속에서 실현코자 하는 엄청난 유혹. 아이고, 뭐 근친이 돼서 품고 있다, 지나치게 품고 있다가 그걸 현실에 못 이뤘으니까 뭐 그럴 때 말이야, 섹스도 안 하고 사춘기 때도 막 썩을 너무 모르고 이러면은 아이고 사랑 안 하고 지내지, 플라토닉 러브를 하지. 이거 안 좋거든. 그것이 안 좋겠나. 그 이상에 대한 엄청난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언디아다 다른 한편으로는 리비드를 애정 밑에 숨기는 엄청난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리비드를 어떤 애정 밑에다 숨기느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책상 밑에 숨긴다 할 때 언더잖아요. 언더는 affection. 리비드가 뭡니까? 섹스하고 싶은 강한 욕동이잖아요. 막 솟구치는데 성욕이 있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거를 어떤 애정 밑에 숨기느냐 하면은 which they may manifest without self-reproach. 자체가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애정 밑에다가 숨기고자 하는 엄청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세마이콜론 나오죠.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이런 여자가 뒤에 나오는 데이입니다. They do this인데 this를 독일어 구조로 앞으로 끄집어내놨죠. 영어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원서 위주로. 그러한 여자들이 데이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이러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즉 이러한 유혹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뭐 함으로써? by clinging, by 뭐 함으로써? by clinging for life to the infantile attraction. 어릴 적 끌림의 삶에 매달림으로써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된다. 뭐 누구한테 끌립니까? 어릴 때는 자기 보는 이성이 부모밖에 돼 있습니까? 주로 자주 보는 게 부모, 형제, 자매. 그런데 이러한 끌림은 어릴 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 13세, 14세 이렇게 되면은 which has been replaced in puberty. 사춘기가 되면서 이걸 눌러놓은 거예요. 사춘기 되면 이제 성기가 자라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오빠, 동생, 엄마, 아빠와 못 하잖아요. 그게 눌려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 With the help of the symptoms and other morbid manifestations, psychoanalysis can trace their unconscious thoughts and translate them into the conscious.
and thus easily show to such persons that they are in love with their consanguineous relations in the popular meaning of the term.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테리라는 병에 걸리게 되겠죠. 주로 여자들이 히스테리가 많죠. 남자도 있지만. 정세가 나타나죠. 병정세, symptoms. 그리고 다른 병적인 표시가 의 도움으로 나타나죠. 도움이 이렇겠지만 실제로 좋은 거 아니죠. 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세와 다른 병적 표시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헬프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왜 헬프를 한다면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헬프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뒤에 하려고 하는데 실제는 그런 정세가 있어서 이래버려요. 헬프를 빼고 이런 정세가 있어가 이제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처럼 정신 분석을 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이 정신 분석이 can trace their unconscious thought, 그들의 그러한 환자들의 무의식적인 생각을 추적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춘기를 어떻게 커왔는지 현재의 생활은 어떠한지 이걸 추적해서 추적해가지고 translate them은 그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을 into the conscious, 의식으로 옮긴다, 즉 드러낼 수 있다 이면은 and thus 이래가지고 무의식에 있는 억눌려 있는 것을 의식에 드러내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병이 나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스 쉽게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보여줍니까? 그들이 they가 같은 말이죠. Such persons are in love with their consanguineous relations in the popular meaning of the term. 통속적 의미에서의 혈연 관계와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나타내 보여준다. 내가 근친상간적 환상을 갖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when a once healthy person falls sick after an unhappy love affair, the mechanism of the disease can distinctly be explained as a return of his libido to the persons preferred in his infancy. 이와 마찬가지로 한때 건강했던 사람이 falls sick, 이때 falls는 becomes와 같아요. 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병들게 되면 하고 난 후에 불행한 연정 관계를 겪은 후에 불행하게 되면 한때 건강하게 했던 사람이도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겠죠. 연애를 하다가 혹은 어떤 식으로든 결혼생활은 또 여기 해당되겠죠. 러브 어페어니까 이게 잘 안 돼 버렸다, 깨졌다든지 이혼이 된다든지 혹은 서로 간에 시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불행한 러브 어페어 연전 관계를 겪고 난 후에 그래도 뭡니까? 병이 되겠죠. 정신병이 오겠죠. 신경증, 히스테리성 신경증이 오겠죠. 이렇게 병에 딱 걸리게 되면 the mechanism of the disease, 이러한 신경증 질환의 메커니즘은 뚜렷이 디스팅트리 뭐로 설명되느냐? 리비도의 회귀로 설명된다. 어떤 리비도의 회귀? 어린 시절에 preferred, 좋아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부모, 형제, 자매. 그 중에 어머니가 아들을 좋아했다면 혹은 오빠가 여동생을 지극히 좋아했다면은 사랑해줬다면은 어릴 때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로 리비도가 성적 욕동이 회귀하는 것으로 뚜렷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련을 한번 당하고 나면 외간 남자 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결혼했던 정식 교제를 통한 시련이든 결혼을 통한 시련이든 또 혹은 어떤 불륜을 통한 시련이든 어떤 사랑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나면은 그래도 어릴 때
A sexual love, 비성적 사랑이 좋았다. 그래서 욕구치는 욕동을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좋아했던 사람으로 돌려버리는 것으로, 이 리턴이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성을 안 하게 된다. 성생활, 섹스를 안 하게 된다. 그럼 뭡니까? 히스테리가 되는 것이죠.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